쌍방 폭행 계속 주장하시는 건가요? 경비원들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또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저께인가 자는데 꿈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 봤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사건 내용이었죠.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서 이 한 경비원 아저씨는 콧대가 주저앉고요. 한 경비원 아저씨는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가했던 30대 주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폭행 당시 상황과 어제 가해자의 출두 모습을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 네가 뭐냐고! 제가 모토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규칙이 안 된다잖아요, 규칙이. 왜 안 되지? 야, 들어가지 나오겠다, 소리! 범행 사실 인정합니까? 아직도 쌍방 폭행 계속 주장하시는 건가요? 경비원들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또 침범했다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셨습니까?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며칠 전에. 그때는 또 경비원 폭행 사건이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다시 회자되는 이유가 있죠. 어떤 것 때문이죠? 경찰의 초동 대처 때문에 그래요. 경찰의 초동됐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뭐 지금 피의자 신병을 완전히 확보 못한 건 아닌데 네. 결과적으로는 확보는 하긴 했는데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을 긴급 체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경찰에 간 거예요. 갔더니 이미 사건이 다 종결이 됐어요. 이미 네. 막 폭행 막 때리고 있으면 현행범 체포하면 되는데 이미 다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는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는 안 한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제 의혹 두 번째가 가해자를 인근 호텔에 데려온 건 뭐냐면 저 가해자를 차에 태워가지고 어디 가다가 상업지구 이제 뭐 숙박업소 있는 그 상업지구에다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신병 확보하지 않고 피의자를 좀 어디다 데려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술 먹고 뭐 술집에서 이렇게 다툼하고 막 이럴 때 네.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건이 다 종료돼 현행범 체포가 안 되면 그 상처가 그냥 그렇게 크지 않으면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되니까 긴급 체포 안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 때 처음에 갔을 때 상황 봤을 때 피해자의 상태를 경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결격배 부러지고 안구가 함몰되고 그러면 상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긴급 체포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일단 긴급 체포해서 경찰서에서 48시간을 갖다 놓고 영장을 치든 말든 결정했어야 되는 건데 네. 왜 이렇게 피의자의 신병을 처음에 확보하는데 조금 소홀히 했을까? 네. 라는 그런 좀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지금 변호사님이 본 정황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긴급 체포를 할 만한 이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상황인데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두 번째, 가해자가 집에 안 가겠다고 하자 인근 호텔까지 데려다 준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찰관들은 손 변호사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상황이었으면. 저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저렇게 출동했다 가해자를 풀어줘서 찾아와서 보복 폭행하거나 그렇죠. 살인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을 중대하다고 보고 체포해서 수사를 이어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하. 드는데 단순히 단순 폭행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뒤늦게나마 지금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경비원 폭행 갑질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해 봤다고 한다면 갈비뼈, 뭐 예를 들면 코뼈가 함몰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상해 진단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네.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경찰서 감찰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하.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경찰관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인근의 상업 건물 앞에 내려줬을 뿐이지 호텔에 데려다 줬다.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청문감사관실에서도 이 내용을 감찰을 하고 있다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즘같이 예민한 시기에 경찰이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지금 수사권 또는 경찰에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이때에
하필 이런 일이 터지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이거를 왜 자꾸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갖다 대느냐. 뭐 껄핏하면 그런다라고 골면 소리를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뭐 우리가 그 얘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 좀 논리가 엇나갈 수는 있는데 수사권이라는 큰 권한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가져요 이거. 이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수사하고 우리가 고소한 사건을 우리가 고소인이든 피의자이든 일반 시민의 어떤 그 형사 문제를 잘 처리하는 수사권의 권한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검찰이 가져서 검찰에 너무 그걸 남용한다. 없애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면 그러면 경찰의 권한 커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가지니까. 그러면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건 좋은데 그럼 경찰은 어떻게 개혁하고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이 사건 초기에 처리하는 여러 가지 미스가 있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경찰에 대한 문제 우리 다시 한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정인이 사건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유가 물론 첫 번째는 정인이 양모의 직접적인 가혹행위 혐의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처리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출동하고도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비원 폭행 사건의 초동 대처에 대한 지적도 분명히 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많은 대다수의 경찰관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점, 이 부분은 꼭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